안녕하십니까. 자아연 한의원의 이명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입니다. 약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중단하면 증상이 심해져서 한약 치료를 함께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가요? 양약과 한약은 같이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양약을 계속 드시다가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 양약을 중단하고 한약을 드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양약을 계속 드시면서 한약을 함께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증상이 괜찮아지면 서서히 양약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나서 양약이 다 끊고 한약만 치료하다가 또 한약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양약은 즉각적으로 증상에 반응을 해서 증상을 가라앉히고 눌러주는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한약은 또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도 체력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장기들, 그런 원인들을 잡아주고 가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약을 중단해 버리면 그 양약으로 인해서 그 증상들이 눌려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양약을 같이 드시고 있다가 한약을 통해서 몸도 튼튼해지고 또 몸의 균형이 잡히고 장기들의 어떤 원인들이 치료가 될 때, 그때 되면 몸이 알거든요, 본인이. 그때 이제 양약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아연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양약을 끊고 한약으로 치료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증상들을 살펴서 양약이 정말 필요하면 양약을 쓰시도록 하고, 양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한약만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각자 환자분들이 갖고 계신 증상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약을 연달아서 2개월 이상 복용하는 것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한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간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입니다. 괜찮은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 제가 한의사 하면서부터도 늘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1년 정도를 저희 쓰고 있는 탕약들을 검사기관에 보내서 이렇게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또 이런 나쁜 성분들이 있는지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우선은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한약재들이 유통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식품으로 유통되는 것들도 있고 또 복지부에서 인증한 한의원이나 병원 쪽으로 유통되는 전문 한의약품들이 있습니다. 자아연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복지부에서 검증된 또 전문 한의약품들을 쓰고 또 어떤 농수산물 인증한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안전하고 간 손상으로부터 염려들이 없습니다. 다만 가끔 어떤 간 손상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간이 먼저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나 또는 정말 피로나 과로나 이런 것들이 심해서 이미 미리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내과와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들을 하고 또 그 간 상태를 살펴가면서 한약을 치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시고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양약, 그러니까 즉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 수면제 이것들을 복용하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양약을 먹어야 하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양약을 끊고 싶어서 한약 치료를 받을까 합니다. 한약은 원인을 찾고 근본부터 치료를 하여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아현 한의원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이 되는 장기인 심장을 다스려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바로잡아 몸의 불균형을 회복시킬 경우에 양약을 끊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약을 중단하여도 크게 부작용이나 또 금단 증상이 무척 적습니다. 한약으로 원인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재발을 100%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고 할 때에 또 증상들이 한 번씩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 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요법이나 또 심리요법이나 상황에 대한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치료를 한약이나 그런 침치료를 중단했을 때 스스로 생활요법을 통해서 유지를 하시면 재발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약을 먹을 때 찬 음식, 인스턴트 음식, 술 등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어떤 심리적인 질환, 정신적인 질환, 또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들은 주로가 상열하한이라고 해서 위쪽으로는 뜨겁고 아래쪽으로는 냉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술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상열하한을 더 강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약의 흡수력은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는 어차피 이게 50이든 100이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50의 효과가 딱 날 때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조심해서 이 50의 효과를 70으로 또 100의 효과가 나는 것은 또 150의 효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약 드실 때 음식들까지도 함께 좀 귀찮더라도 조절을 해서 약의 효과를 100% 이상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해야 될 음식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약을 꼭 식후에 먹어야 되는지요? 아침 식사를 거를 때가 많아서 식후에 먹지 않고 빈속에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약을 복용할 때 그게 이제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있고 식후에 바로 복용하는 것이 있고 식후에 또 한 30분이나 1시간 이렇게 있다가 복용하는 것들이 어떤 증상에 따라서 다른 것이 원칙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머리 위쪽, 그러니까 두통이라든지 안면 홍조라든지 얼굴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후에 먹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신장을 보호한다든지 다리나 이런 근육 같은 것들을 치료한다든지 할 때에는 식전에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그것까지 이렇게 챙겨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좀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복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약을 조제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한 90%의 경우에는 식전에 드시든 빈속에 드시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장이 좀 약한 분들이나 또 식전에 복용하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때는 음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빵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드시고 나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아현 한의원에 오기 전에 다른 한의원에서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았고 그 원인이 심장이 허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약을 먹었는데 사실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자아현은 뭐가 다를까요? 전국에는 여러 개의 한의원이 있고 또 그 한의원들에서 또 잘 진료받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우리 자아연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고도 또 호전이 많이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잘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제 한의사이지만 사람이고,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효과를 못 낼 경우들을 항상 우리가 이제 대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아연 한의원에서는 한방신경 정신과 질환을 10년 이상 진료를 해왔고, 그쪽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환자분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와 또 경험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장을 어떤 심리적인 이런 증상들, 공황장애나 이런 것의 원인으로 보고 이것을 허하거나 실하거나 이런 상태들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연 한의원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요법, 또 춤요법, 그리고 검사와 또 약 복용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상황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통해서도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공황장애라도 이게 다 같은 공황장애가 아니고 환자분 한 분 한 분 공황장애 나타나는 증상과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또 세밀하게 검사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치료하는 동안에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치료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어떤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